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극장에 갔을 때 음향적으로 어느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지, 요즘의 기술은 어떤 기술이고 그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화 관람을 할 때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작심하고 극장을 가고 싶다고 하면 어디를 갈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용산 아이맥스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이맥스 영화관이 용산 아이맥스, 그러니까 용산 아이파크몰 안에 있는 아이맥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큰 아이맥스몰이 천호 아이맥스일 거고요. 세 번째가 울산, 전주 이런 아이맥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왕십리 아이맥스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큰 화면의 아이맥스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볼 때 예매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최근에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기 위해서요. 개봉한 이후에 한 일주가 지나서 영화를 보게 됐고요. 그것도 영화 보는 시간도 자정 무렵에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렇다고 좋은 자리냐? 나름 신경 써서 만든 자리가 자리긴 하지만 제가 원했던 스위스팟은 아니었던 거죠. 스위스팟은 가장 음향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는 잡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공연장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콘서트 홀이라든지 이런 곳 가게 되면은 그 위치마다 가격대가 상이하잖아요. R석, S석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극장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는 것이 그러니까 화면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도 중요하지만 귀로 듣는, 음향적으로 듣는, 사운드를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돈을 좀 투자를 해서라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원했던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가장 좋은 자리에서 보고 싶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듄 영화를 기대하면서 봤고, 그 위치도 나름 기대하면서 위치를 잡았는데 용산 아이맥스에서 느꼈던 그 사운드의 퀄리티가 좀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이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만큼 아이맥스는 그 음향적으로는 투자를 많이 안 한 게, 화면 쪽으로 영상의 크기라든지 4K 레이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대형 스크린에다 비치는 어떤 그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음향적으로는 옛날 것을 그냥 답습하듯이 지금 온 게 아닌가? 저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반면에 돌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돌비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죠. 돌비 시네마라고 해서 돌비 시네마 극장이 우리나라에 코엑스하고 남양주하고 안성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돌비 비전, 그다음에 음향 같은 경우에는 돌비 애트모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돌비 비전이라는 것은 영상 쪽이니까는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향 쪽으로 돌비 애트모스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돌비 애트모스가 뭘까요? 지난번에 제가 에어팟 맥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스페셜 오디오, 돌비 애트모스 이 부분에 잠깐 설명을 했어요. 왜 애플에 여기다 포커싱을 했는가? 왜 애플 뮤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제 내피셜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의 흐름은 지금 돌비 애트모스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악도, 뮤직도 마찬가지,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가 먼저 시작을 했겠죠, 분명히. 자, 그렇다고 하면 돌비 애트모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비 애트모스를 알려고 하면 홈시어터 쪽을 잠깐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를 조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비 애트모스 홈 시어터예요.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라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홈 시어터라고 하면 5.1 채널을 많이 얘기를 해요. 자, 5라고 되어 있는 표시는 뭐냐면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프론트 스피커고요. 그 다음에 3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5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리어 스피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모두 합치면 5개가 될 거죠. 그러니까 프론트 스피커, 센터 스피커, 리어 스피커를 합친 숫자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숫자일 거예요. 근데 더 추가될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사이드 스피커, 사이드 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 2개가 들어가면 7.1 스피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게 7.1 채널의 스피커예요. 프론트 스피커 2개, 센터 스피커 하나, 사이드 스피커 2개, 리어 스피커 2개. 이렇게 해서 7.1이라는 거 우퍼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돌비 애트모스는 뭐냐면 그 하나가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냐? 보시는 것처럼 오버헤드 스피커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2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7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원칙적으로는 천장 위에서 스피커 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상적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장을 가공을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스피커 위에다가 추가의 드라이버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이런 스피커가 되는 거죠. 이게 리어 스피커가 됐든 프론트 스피커가 됐든 그 상당 부분에다가 스피커 드라이버를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이 드라이버는 뭐냐면요, 이 천장을 바운스 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프론트 스피커에서 천장을 바운스 시켜가지고 떨어지게끔 해서 이것을 7.1점 오버헤드 스피커 2개가 들어가서 2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더 들어가면 더 올라가겠죠. 자, 지금 4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4개의 스피커, 그러니까 오버헤드 스피커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프론트 스피커에서 천장을 향해서 바운스 되는 소리, 리어 스피커의 2개에서 천장을 향해서 바운스 되는 소리. 결론은 뭐냐면요, 돌비 애트모스는 전후 좌우뿐만 아니라 360도 방향의 소리가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위아래까지도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페셜 오디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전후 좌우 전체에서 소리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화, 그러니까 홈 시어터뿐만 아니라 영화 극장에서 이게 구현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극장의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크린이 있으면 스크린 뒤쪽에다 스피커를 놓게 되거든요. 그 레프트 센터, 라이트 센터, 그다음에 센터 스피커, 이렇게 이제 5군데가 스피커가 이렇게 위치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우퍼일 거고, 이게 미드 레인지 드라이버일 거고, 이게 트위터 쪽이 되겠죠. 마찬가지 다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추가로 만약에 우퍼가 있을 거고요. 보통 이게 스피커의 방향에 어떤 에이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윗 스팟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모든 스피커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겠죠. 높이도 그 스윗 스팟이 되는 그 위치에 맞게끔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밑에 이제 스크린 밑에 이제 우퍼가 달려 있을 거고요. 사이드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길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이거는 위드스하고 이제 뭐 랭스인데 랭스 길이에 따라서 20m, 뭐 29m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스피커가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양쪽에 사이드 쪽에 스피커가 쫙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지금 보시는 프론트 스피커와 리어 스피커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미지 라인을 만들어서 길이에 맞게끔 사이드 서라운드 스피커가 이제 위치가 잡히게 될 거예요. 그 숫자에 맞게끔. 지금 여기 보는 게 CL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사각형, 이 부분이 뭐냐면 센트럴 리스닝 에어리어라고 해서 여기에 맞게끔 모든 스피커의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센터 스피커는 어떤 핫스팟에 대해서 이제 맞춰져 있을 거고요. 사이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 CLA라는 그 영역에 맞게끔 이제 설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리어 스피커도 마찬가지. 지금 같은 경우는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각자 분산해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될 거고요. 페어드라는 거는 2개씩 묶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극장에서 소리의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 공간적인 느낌이 확실하게 와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화면에서 저리 멀어져 가는데 소리가 그냥 그대로 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리도 점점 멀어져야 되고 위로 가면 위로 가야 되고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가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밑으로 숨어 있다고 하면은 소리는 다 위에서 내려올 거고요. 내가 위로 올라가서 밑에서 소리가 자꾸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들이 각 영상마다 객체마다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정말 현장감이 있게끔 스페셜 오디오, 공간 음향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듄을 용산 아이맥스에서 보면서 내가 실망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스크린 사이즈가 너무 커요. 크긴 너무 커요. 31m가 넘는 그 크기의 스크린뿐만 아니라 이 객석 자체도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 자체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양 사이드의 길이가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사이드, 그러니까 용산 아이맥스몰 가신 분은 보실 거예요. 그 벽 쪽 상단에 스피커가 양쪽으로 이제 붙어 있어요. 두 개씩. 이런 부분들이, 저 먼 곳까지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사이드 스피커 몇 개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저렇게 큰 사이즈의 크기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저 높은 곳에서 쏘고 있다라는 건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50m 뭐예요? 저는 솔직히 듄을 볼 때 나름대로 좋은 위치라고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해상력이 떨어져요. 소리의 전달이 저한테 명확하게 그 선명한 소리가 저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포 소리도요, 약간 좀 오버드라이브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좀 과하게 오버드라이브. 그러니까 듄 영화를 보게 되면 한스 짐머가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한스 짐머만의 아주 특장점이 있거든요. 그거 웅장하고 중저음에서 울려 퍼지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그걸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모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런 느낌이 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중간에서 조금 뒤쪽에 앉아 있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위치면 어느 정도 소리가 잘 들려야 되거든요. 들리긴 들려요. 그러나 해상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음악을 들을 때 그 해상력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좀 답답한 거예요.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듄이라는 영화를 돌비 시네마에서 봤었다고 하면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OTT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넷플릭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보는 드라마가 기묘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기묘한 이야기가 약간 호러 성분이 강한, 호러의 느낌이 강한 그런 미드잖아요. 특히 요번 시즌 4 같은 경우에는 호러적인 요소가 정말 강하게 나와 있어요. 와, 돌비 애트모스이기 때문에 표현되는 그 소리의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공포스러운 그 환경에서 그 몰입감, 그 소리가 막 전달되고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막 하는 그 소리.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헤드폰으로 또 충분히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맥스가 최고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이맥스가 최고인 건 맞아요. 그 영상, 그 화면의 웅장한, 이 어마어마한 화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감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음향에서 주는 어마어마한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 건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비 애트모스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뮤직 쪽에서도 돌비 애트모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음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영화 쪽에서는 거의 돌비 애트모스가 기본이 되어 있어요. 기준이 되어 있다, 규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돌비 애트모스가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서 배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영관 입장에서는 돌비 애트모스가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죠. 가장 이상적이겠죠. 영화 쪽에서는 돌비 시네마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뮤직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